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에 다들 오래 기다리셨죠? 2023년 세법 개정안. 왜냐면 이슈가 없다 보니까 7월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있을 거다. 내년을 대비해서 내년 정책에 쓰일 세법 개정안을 진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제가 확실하게 그냥 한마디로 결론을 내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다. 쥐뿔도 없다. 깨끗하다. 이전에 막 얘기했었던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편하게 갔다 와도 된다. 뭔가 변화가 있어서 내가 시간을 놓칠까 봐 뭐 부동산에 좀 집중하고 있어야 되냐? 아니다. 그냥 음 '편하게 휴가 갔다 와도 되겠다.'라고 이 결론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거 세법 개정안 발표되기 전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단기 양도세 중과된 거 비율을 쪼끔 낮춰 주거나 좀 없앨 수 있다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취등록세 중과를 완화해 주겠다. 왜냐면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완화한 거를 미리 사 놓으면 소급 적용해 주겠다라고까지 나와서 2 월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실현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딜레이 됐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7 월에 이제 세법 개정안 내년에 바뀔 걸 미리 얘기했는데 그거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 기존에 얘기했던 거 진짜 다 빠졌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취등록세, 거래세, 뭐 양도세, 뭐 모든 것들이 지금 부동산 관련 세금이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세수가 펑크 나서 나라에서도 뭔가 그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 뭔가 '세금에 대한 정책을 바꿀 거다.'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아니다. 그냥 다른 방법을 찾겠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것들 할 생각 없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거를 이번에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 개정안 뭐 상세본 제가 지금 여기 옆에 켜 놓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볼 게 없어요. 물론 같이 볼 거긴 한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에 뉴스에서 뭘 거론하고 있다, 뭐 고민하고 있다, 뭐 뭘 할 거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쭉 봐 볼게요. 2023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 어 너무 기다렸죠 사실. 저도 사실은 너무 기다렸었어요. 뭔가 인제 상반기에 쪼끔 거래가 되고 가격이 쪼끔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할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 뭔가 '세법이 개정이 되면 뭔가 움직여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정부가 원하는 상황에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인제 어 '해줄 생각이 없다.' 이제 뭔가 규제 완화를 하거나 시장을 쪼끔 더 안정화하기 위한 그런 건 이미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뭔가 해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요번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금 제가 목차를 들고 왔어요. 왜냐면 목차에서부터 뭐 다양한 투자 고용, 창업 벤처, 기업 경쟁력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들어 있는데 쭉 목차를 봐도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투자 고용 촉진해서 우리 볼 거 없죠. 기업 경쟁력 볼 거 없죠. 창업 벤처 볼 거 없죠. 그나마 민생 경제 회복에서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쭉 봤더니 장기 주택 저장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 주겠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주택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에만 대해서 소득 공제를 쪼끔 확대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소득 공제 한도를 상향해 주겠다. 이거는 그냥 저축액 해 주다겠다는 거잖아요. 그 연말 소득 공제. 주택 간주 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겠다. 이건 뒤에서 쪼끔 봐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요거는 쪼금 보여 드릴 거긴 한데, 그다음에는 뭐 전통문화 시장 뭐 볼 거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볼 거 없죠. 미래 대비의 결혼, 출산, 양육 지원 진짜 볼 거 없다 보니까 요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요거 하나 그거 있잖아요. 뉴스에 냄새 풍겼던 거. 결혼하는 자녀한테 증여를 1억 까지 원래 성년한테는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증여를 해 줬는데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을 1억 까지 해 주겠다. 요거, 요거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는 뭐 없고 청년 자산 현상 노후 대비 없고 납세자 권익보호 뭐 여기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개관 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한 번씩 정비한 거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정책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조세회피 관리가 우리랑 상관없죠. 과세 형평 지금 우리랑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쭉 보면 우리한테 연결이 된 게 있나 없나 쭉 보면 없어요. 여기 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여기 항목이 좀 뭔가 볼 게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2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뭐 없죠?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뭐 이런 거 없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인지세 여기도 없죠. 국제조세 우린 국제조세 아니잖아요. 관세 국세 제반 분야, 뭐 취득세 관련, 우리가 생각하던 종부세 관련, 양도세 관련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목차만 봐도 이미 알겠어. 그래서 제가 아까 보자고 한 거 있었잖아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에서 양도소득세 2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해 주겠다. 우리한테 별 의미 없죠. 24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년 거를 정비하는데 없다는 거야.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뭐 분필한 토지, 우리 토지 투자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아까 결혼, 출산, 양육 지원에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성년한테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혼인과 관련해서 증여재산을 공제할 때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준다. 직계 존속이 결혼을 했을 때 1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비과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지.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플러스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가 총 4년이죠. 결혼 전후 2년 양쪽으로 4년 해주겠다는 거죠. 증여재산 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반환 특례 혹시나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한다고 했는데 결혼 안 했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반환 특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것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볼 필요 있나요? 그럴 건 없을 것 같죠? 그리고 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가 이제 대세상생장 이후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3주택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이제 간주임대료로 해가지고 은행 그 이자율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세금을 걷겠다. 옛날에 월세만 걷었었는데 그렇게 했던 거를 소형주택은 조금 제외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적용기한이 23년까지였는데 이거를 다시 늘려서 26년 12월 31일까지 소형주택의 임대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서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이렇게 3년간 더 연장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맞죠? 진짜 아무것도 없죠. 목차 아무리 들여다보고 쭉 봐도 관련된 거 뭐 양도세 관련한 거, 종부세 관련한 거, 취득세 관련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세수 펑크 딴 데서 메꾸겠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세금을 혜택을 해서 조금 거래를 활성화하지 않겠냐라고 했던 게 사실 총선이잖아요. 내년 총선. 근데 내년 총선에 부동산 카드를 시장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올해 상반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모든 반응을 다 봤어요. 이제.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던 것들 때문에 사실 정부가 걱정을 했었던 거지, 나라가 걱정을 했었던 거지, 가격이 떨어지는 걸 걱정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의 속도가 떨어지는 게 이제 완화됐고, 이제 천천히 이렇게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했고, 거래가 이전보다 조금 올라가는 게 보였고, 물론 이전 정상 막 활성화됐을 때보다는 거래량이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게는 5배에서 10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반응은 정부가 원하는 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정책 발표되거나 뭔가 정부의 반응을 봤을 때 이제 정부가 원하는 반응은 다 나온 것 같다, 시장에서. 그래서 정부는 급하지 않다. 규제 완화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도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취등록세 중과라던가 폐지라던가 이런 말은 좀 쏙 들어가지 않겠냐. 올해 안에 기대해보기 어렵다라고 제가 매주 라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땅땅땅 너무도 명확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2008년 금융위기랑 비슷하다. 이전에 이번에 된 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냐, 거래가 잠깐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그게 정부의 의지로 이제 쿠션을 계속 꾸준히 대주거나 징검다리를 만들어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이제 완만하게 이제 상승 곡선을 탈 수도 있는데, 지금 정책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세제 개편안 보면 다 빠졌잖아요. 정부는 그냥 계속 이렇게 천천히 하향하는 걸 원한다. 라는 것을 땅땅땅 못 박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고민할 필요 없어. 고민할 필요 없어. 하락장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 그 시간이 완만하게, 빠르게 가지 않을 거고요. 완만하게, 이걸 만약에 완만하지 않다 싶으면 또 약간 쿠션을 대줄 거예요, 정부가. 근데 지금은 쿠션을 대지 않아도 완만하게 잘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쿠션을 안 대겠다라는 정확한 의지가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징검다리를 더 이상 놓지 않겠다. 완만하게 하락을 갈 거라고 이제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좋아요. 오히려 이게 좋을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상반기에 이미 날아갔던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30~40% 이상 빠지면서 신축이면서 5년 미만 신축이거나 그 지역 내에서 신축급에 달하는 애들이 지금 가격의 바닥을 찍고 반등해서 적게는 5천에서 1억, 많게는 막 5억에서 6억. 특히 요번에 최근에 많이 뉴스에 나왔던 송파 같은 경우는, 송파에 우리가 좋아하는 엘리트 있잖아요. 엘리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제가 임장을 갔더니 최대 최소 3~4억, 최대 4억까지, 6억까지도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 최저가, 전고점 대비 최저가, 그리고 최저가 대비 최신, 이제 최근의 신고가로 해 보면 그렇게까지 올랐는데, 고것들의 에너지가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리고 과연 이번 시즌에 이런 그러니까 반등했던 것들이 데드캣 바운스가 될 거냐 아니냐, 에너지가 계속 갈 거냐 아니냐, 거래가 유지될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컸었잖아요. 근데 이 세제 개편안을 보고 나서 너무도 명확해졌기 때문에 하락장이 쭉 지속이 될 거고, 이번에 에너지는 차츰차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하락장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걸로 같다. 그리고 내년에 혹시나 올해 초처럼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다시 이 세제 개편안 이외에 갑자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보낼 수는 있어요. 내보낼 수는 있어. 근데 지금 기조를 정부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큰 흐름상 크게 변하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건 DSR이 40%에서 DTI로 바뀌면서 60%로 전세자금 대출 해준 거랑, 그리고
건질 수 있는 양도세 유예해 줬잖아요, 조정 지역에 1 년. 그래서 24년 5월까지 5월 초까지죠. 양도세 유예해 준 거 있잖아요. 양도세 중과 유예해 준 거. 이제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냐, 지금 같은 반등 상황이 지속이 되고 쿠션을 쪼끔 꾸준히 대 주고 이 에너지가 계속 간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에 쪼끔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거래가 확산이 되면서 지역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징검다리를 지금 안 놔 주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의 에너지가 차츰차츰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에너지가 지금 막 좋아지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쪼끔씩 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최근에 매도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자금 때문에. 다시 반등할 것 같은데 하반기에 더 늦게까지 팔면 더 좋지 않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쪼끔 지금 이 세제 개편안 보고 오히려 매도를 쪼끔 서두르는 게, 하반기까지 막 하반기 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분위기 좋다고 뉴스에서 계속 지금 뭐 1년 3 개월 만에, 뭐 1년 6 개월 만에, 뭐 몇 개월 만에 전고점 대비 전저점 대비 쪼끔 올랐다, 반등했다, 거래량이 좀 살아났다, 요렇게 하는 요거 분위기를 타서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제 개편안은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제 개편안 보고 제가 또 한 번 느낀 건 '호경기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사실 이전에 인제 문재인 정부 때는 정책 규제 정책을 막 20몇 번 넘게 막 하면서 사실은 그런 정책들을 보면서 솔직히 좀 짜증이 났었거든요, 투자자로서. 계속 규제가 되면서 그걸 피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 홍역기를 스스로 만들려고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좀 짜증이 나서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번에 세제 개편안은 하락장이 됐었으니까 인제 희망을 가지고 뭔가 징검다리를 놔 주고 쿠션을 좀 꾸준히 대 주면 뭔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쪼끔 뭔가 '희망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짜증의 수준이 아니라 약간 좌절의 수준이지 않았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안 보고 특히나 지금 역전세로 힘드신 분들, 다주택자로 힘드신 분들은 좀 마음이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저도 쪼끔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희망을 가졌었는데, 기대는 쉽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래는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아니고 결국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건 뭐냐면, 요번에 이제 반등이 빠르게 갔었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가 좀 꺼질 수 있어요, 다시.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도 좋은 건, 반등했었던 그 정말 핵심의 몇몇 애들 있잖아요. 걔네가 알짜라는 게 확인이 됐어. 근데 걔네가 인제 다시 좀 흔들릴 여지가 있으니까, 내가 차마 못 움직여서 그거 못 올라탔다,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 하는 분들은 이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여지가 있다, 가격이 다시금 한번 약간 출렁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좋은 물건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씨 뿌리는 계절이 더 명확해졌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장으로 이제 꾸준히 갈 거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올해 상반기에 투자자장이었나요? 투자자들이 가격을 반등했나요? 저점을 찍고 반등하게 만들었나요? 아니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움직여 가지고 가격 바닥을 찍고 반등한 지역들이 나타난 건 실수요자분들의 역할이 컸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실수요자장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가게 될 거고, 이제 집값보다 전세가가 중요하다는 게 또 한 번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세제 개편안 보고 '아무것도 없다.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거 이전에 막 뉴스에서 막 "이거 해 주겠다. 저거 해 주겠다." 했던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보고 좌절만 할 게 아니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DSR, DTI로 바뀌었으니까 고거 역전세 관련해서 쪼끔 규제 완화가 됐으니까 그 전세 역전세 좀 컨트롤 열심히 해 봐야겠다. 양도세 유예 내년 24년 5월 초까지 돼 있는 거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거라도 챙겨서 혹시 매도할 거 있으면 거래가 더 에너지가 지금의 에너지가 죽기 전에 매도를 빨리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혹시나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1억 공제 꼭 챙겨야겠다.
그리고 1 가구 3 주택 특례법 있잖아요, 결혼하시는 분들. 고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수요자분들 내 집 마련 이제 지금 최근에 반등했었던 좋은 애들, 너무 명확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다시 한번 노려보는 걸로 확실하게 가면 방향을 틀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씨 뿌리는 계절로 내 집 마련만 제대로 해 놓고 2-3만 몇 번 해도 다음 상승장에 자산을 일구고 제대로 자산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후에 어떻게 인제 흘러갈지는 제가 이후에 이 세제 개편안 활용법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고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분들은 사실 경매도 아직 그 취등록세 중과된 금액을 뺀 상태로 낙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건 쪼끔 어려울 것 같아요. 요렇게 세제 개편안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래서 이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걸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에너지가 상승의 에너지가 더 커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에너지가 줄어드는 속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그렇게 좋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락장이 쪼끔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매도하실 분 빨리 매도하시고 차라리 준비를 하자. 플랜을 제대로 세워서 내년에 혹시나 시장이 확 안 좋아져서 뭔가 새로운 쿠션을 대준다고 하면 좀 나아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정부는 이 스탠스를 꾸준히 유지할 생각이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다. 그래서 요렇게 방향성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좋은 거 위주로 매수 타이밍만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이랑 분위기가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 정부에서 하락장이 좀 유지가 되다가 이제 활성화 정책이 나오는 순간 이제 또 이전과 같은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걸 좀 준비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매매가는 쪼끔 천천히 계속 하락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좋은 애들은 그냥 이제 강보합이나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될 수 있고, 진짜 핵심적인 사람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진짜 그럼 이렇게 되면 진짜 딱 결론은 양극화는 명약관화하다.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다. 그러니까 양극화로 좋은 애들은 요렇게 약보합과 강보합을 이렇게 해서 갈 거고, 안 좋은 애들은 쪼끔씩 에너지가 줄면서 하락을 계속해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는 또 이렇게 꾸준히 올라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08년 이후로 그 실수요가 좋아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실수요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애들은 전세가가 연벌로 거의 5천 원에서 1 억씩 매년 상승하는 단지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올라져서 인제 갭이 줄어드는 시장이 또 한 번 도래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 놓을 필요는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 플랜을 A부터 Z까지 세워 놓고 요 시장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 기대하시는 분 많으셨을 텐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대신에 플랜을 세우자. 이제 헷갈리지 않아도 된다. 그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 잡으면 좋을지 제가 앞으로 매주 라방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헷갈리지 않고 큰 흐름 타면서 자산 상승을 위해서 준비를 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제 개편안 정리하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가 시원하게 맘 편하게 갔다 오시고 휴가 끝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